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2일 오후 6시입니다. 전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상적인 전향 이렇게 부르죠.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전향서를 쓰고 석방되었다든지, 전향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자기가 지켜오던 이념, 사상, 가치관을 이렇게 180도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전향. 그래서 전향서 하면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보는 데 따라서는 배신으로 보일 수도 있죠.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전향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뉴라이트, 레프트 활동을 하다가 다시 보수로 돈 사람을 뉴라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지 오웰이 있습니다. 1984년이라는 불후의 소설을 쓴 이분은 원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페인 내전 때 공산당과 함께 같이 싸우면서 공산당의 악마성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전향을 해서 반공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농장 1984를 썼습니다. 또 아스 캐스텔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문학 비평가이기도 하죠.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분이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소련을 1930년대에 기행하고 돌아와서는 반공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백조의 암흑, 다크니스 앳 더 눈. 1930년대 소련에서 벌어졌던 일대 숙청을 다룬 책입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황장엽 선생입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기초를 만들었던 분이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말년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악마성을 폭로했습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전향자가 있습니다. 휘테카 챔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 정보원의 심부름꾼을 하면서 미국의 엘리트들이 소련 첩보기관에 보습되는 과정을 낱낱이 기억했다가 나중에 폭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위트네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악마적 존재냐 하는 것을 여지없이 폭로를 하고, 그때 국무성의 엘리트인 LG 히스를 소련 간첩이라고 딱 찍었던 사람입니다. 휘트카 챔버스. 그보다 더 유명한 전형자가 있죠. 이승만. 이승만은 과거시험 여러 번 쳐가지고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말하자면은 몰락한 양반 집안인데 조선조의 질서에 순응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보경장으로 이 과거 제도가 없어지니까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친구의 소개로 배제학당에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는 개혁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가장 수구적인 사람이 가장 개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위대한 독립운동가, 건국운동가로 바뀌는 거죠. 또 한 분 있습니다. 박정희. 이분이 해방 직후에 남로당에 포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직후에 대대적인 군 숙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습니다. 그러다가 백선엽 장군 등 여러 사람들이 잘 봐줘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일단
군에서는 물러났다가 6.25가 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산당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으로 이끌어서 김일성 집단과 대결하는데 우위에 서도록 만든 점에서 위대한 전향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전향자입니다. 신약 성경 27편 중에 13편을 썼다고 하는데 이분은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인데 아주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단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파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단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사상 경찰 역할을 하다가 극적 체험을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오늘날 기독교의 이론적 바탕을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도 전향자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전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시절의 이른바 그 상당히 과장된 겁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하면서 2019년 여름까지는 한국의 보수 세력으로부터 아주 지탄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주구다. 좌익 권력의 주구다. 그러다가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는 이분이 우파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전향자입니다. 전향자는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윤석열, 박정희, 이승만, 조지 오웰 다 위대한 문학가고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 전향자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까요? 이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전향하는 사람은 천당과 지옥을 보는 사람입니다. 천당이 얼마나 좋은 데라는 것은 지옥에 가봐야 합니다. 지옥의 문턱에 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박정희, 이승만이죠. 지옥의 문턱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장엽 선생도 마찬가지죠. 황장엽 선생은 지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을 지키면서 자기가 목도한 이 김일성 정권의 부패와 악독함을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이분 탈출로 그 가족들이 많이 상하고 친지들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 전향이라는 것은 보통 목숨을 걸고 하든지 목숨을 잃을 정도로까지 위기에 몰렸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향자들의 공통점은 이 인생의 바닥을 봅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전환하면서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공산주의자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되고 수구 세력은 철저한 개혁 세력이 됩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옥을 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옥은 어떻게 봤느냐? 조국 수사를 하니까 문재인 세력이 자신을 핍박하더라. 그래서 비로소 이 좌파 운동권 세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무도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연설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지 오웰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자였는데 사회주의적 원칙에 충실해가지고 스페인 내란에 참전해서 공산당하고 동지가 돼가지고 같이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총을 목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공산당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나치나 파시하고 똑같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스탈린주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분은 문학으로 한 겁니다.
바로 동물농장과 1984라는 소설이죠. 이 소설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소설입니다. 이분의 사상 체계가 입체적으로 바뀐 거죠. 자본주의만 비판하다가 사회주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파쇼와 나치와 똑같구나. 그래서 위대한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레닌주의, 그리고 파쇼, 나치는 공통점이 있다. 그게 바로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게 파쇼라는 식으로 나타나고 나치라는 식으로 나타나고 공산주의로 나타날 뿐이지 기본은 같다. 전체주의의 핵심은 권력 숭배다. 일단 잡은 권력은 절대로 내어놓지 않는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선동을 해야 된다. 바로 공산주의자의 선동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낸 것이 1984라는 소설입니다. 그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1984를 읽으면 무릎을 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북한의 사정을 이렇게 1949년에 쓴 책이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썼느냐 감탄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조지 오웰이 공산주의도 알고 자본주의도 알고 양쪽을 다 아는 전향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전향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전향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하고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사형 일부 직전까지 갔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종을 타도하는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가 옥중에서 5년이나 살고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거듭 태어나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도 있고 신념도 있고 이론화된 신념을 줄이면은 이념이 되는 거죠. 신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념입니다. 신념은 주관적이지만 이념은 이론이 뒷받침하니까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향한 사람들은 대충 이념형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황장엽, 박정희, 이승만, 윤석열, 사도바울,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의 공통점이 교사적 품성이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한 걸 본 사람들입니다. 교사가 되면은 위대해집니다. 위대한 지도자와 그냥 막 훌륭한 지도자의 차이는 뭐냐? 교사의 품성을 가져야 위대해집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가장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고 국민들을 깨우치고 국민들을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은 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의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유세하는 걸 여러 번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교사적 품성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압니다. 일방적으로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설에 참여시키고 또 동의를 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전향한 사람, 이분은 사상적 전향이라기보다는 친문 쪽에 섰다가 반문 쪽으로 서게 된 거죠. 자, 이런 위대한 전향자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와서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향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조의 수구 반동 세력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미국과 친하게 되고 하면서 가장 개혁적인 나라로 전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느냐? 북한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승만, 박정희,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식으로 사는 게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전향가, 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향가가 발전시킨 기독교, 이런 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해서 가장 수구 반동적인 나라가 가장 개혁적인 민주 국가로 변신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이 전향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전향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이승만 같은 위대한 전향자가 된다면은 아마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는 좌익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인류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자주국방과 자유통일, 자주국방과 자유통일이라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지도자를 지켜야 합니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리더를 따라주는 팔로우십은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